하지만 혼자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테고, 또 지금은 1인 창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블루오션 시장을 발견하기보다 고객의 가치 사슬을 통한 틈새 시장 발견이 성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힘들이지 않고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매출을 분석해서 시장의 크기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창업하기 딱 좋은 시대이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되는 시대입니다. 직장인 대학생 할 것 없이 창업 의사를 밝힌 평균 비율은 82%로 상당히 높고, 건물주보다 창업가가 성인 남녀 꿈꾸는 직업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증거입니다. 또한 전문기관 CB인사이트에서 조사한 유니콘 기업의 증가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흐름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러한 창업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깨 부숴드릴 저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많은 분께서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수록 기술융합의 아이디어나 사업 지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창업 트렌드일까요? 창업의 본질일까요? 진정한 창업의 트렌드는 경제 창출의 다양성입니다. 현재 널려있는 정보의 오류를 빠져나와 본질적인 창업 트렌드를 느끼는 시간과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자금은 얼마가 필요할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창업에 관해 조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 단계에서 포기하기도 하죠. 실제로 훌륭한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각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역량이 다르고, 창업가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도 딱히 이거다 라고 하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역량 키워드만 봐도 긍정심리, 도전정신, 끈기, 리더십, 기업가 정신 등 무수한 많은 키워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필요한 역량을 4가지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바로 관철, 이타심, 활용성, 진정성입니다. 특히나 혁신을 꿈꾸거나 끊임없는 발전을 꿈꾸는 데 꼭 필요한 활용에 대해 이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활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룡기업인데요. 그럼 공룡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공룡기업은 세계 7대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미국의 4개, 중국의 3개의 기업을 공룡기업이라고 하는데, 가마와 배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마는 구글, 애플,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 배트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역량이 바로 기술 활용 역량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말하죠. 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보다 범위를 넓게 잡은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사업 정보의 활용, 자원의 활용, 기술의 활용, 성공 법칙의 활용, 경제 창출 방법의 활용, 플랫폼의 활용 등이 오늘 편견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원 사업을 준비할 때 자신이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창업 지원이 정말 잘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생각보다 예비 창업 패키지 이외에 사업 지원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나마 SNS의 리마케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검색어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다양한 지원 사업 공고를 보긴 하겠지만, 광고를 하는 곳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다양한 정부 지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게다가 예비창업 패키지가 창업진흥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산업 분야에 관련된 기관의 지원 사업만 따져도 훨씬 경쟁률을 줄여가며 창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들도 창업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인건비 사업, 특허, 유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개인 자금을 사용한 다음에 정보를 얻는 경우가 좀 많은데, 나에게 맞는 창업 지원금은 꼭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보 탐색에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지원 사업이 스타트업이나 제조를 위한 컨설팅이 많다 보니 해당 분야에 많이 참여하지만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니 지역 지원 사업에는 그 분야와 어울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제 창출을 위한 채널의 한계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아이디어도 어울리지 않고 방향성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지원 사업 외에도 경제 창출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개인이 충분히 유통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스, 스마트 스토어 등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원 사업이 많아졌다고 해서 지원 사업만이 희망이다 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사업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창업 성공엔 반드시 팀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입니다. 물론 혁신 아이디어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을 비전으로 삼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혼자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테고, 또 지금은 1인 창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스토어, 제품을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 SNS 마케팅, 1인 기업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SNS 마케팅은 내가 제품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활동도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제품도 필요 없고 아이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정보만 있으면 되죠. 제품이야 물건을 떼우면 되고, 제품을 활용해서 스마트 스토어든 SNS 마케팅으로서 성공하든 하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창업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홀로 서기에 겁내지 말고 여러 1인 창업 방식의 활용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창업 성공의 지름길은 블루오션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테이슬라 교수의 파괴적 혁신 이론을 바탕으로 보자면, 블루오션 시장을 발견하기보다 고객의 가치 사슬을 통한 틈새 시장 발견이 성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엔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많지만 고객도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서비스도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기 마련입니다. 즉, 그 타이밍이든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한 고객의 원트를 발견하거나 해당 틈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기술에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현재 스타트업 탄생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틈새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개발시킨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포시즌 호텔 등 다양한 호텔이 고민했던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위트룸을 파악하여 집 공유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에어비앤비, 노키아, 모토로라 등에서 활용했던 스마트폰의 자판을 불편함을 눈치채고 좀 더 스마트다운 방식을 제시했던 애플, 좋은 자동차가 많지만 친환경이라는 세계적인 니즈를 파악한 테슬라,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마존의 아마존고,
아마존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 최초로 전자기기 전시 광고 수익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한 베스트바이. 국내 기업들도 이런 형태로 훌륭한 서비스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블루오션을 노린 것이 아니라 바로 고객들이 불편한 점을 정말 빠르게 눈치채고 준비한 것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 레드오션, 블루오션의 기준으로 잡지 말고 고객의 가치에 부합된다면 창업을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주제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쟁사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고객, 불편함을 겪는 고객을 다루는 것을 경쟁사라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비싸지만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비행기, 조금 저렴하지만 보통 빠르기라는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둘은 같은 원투를 가진 고객을 나누는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라면의 종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다양한 라면들이 존재할까요? 시간이 흐르면 더 새로운 것을 원하는 니즈도 있겠지만 고객의 입맛은 다양하고 고객 분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쟁사가 있다면 불편할까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우선 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힘들이지 않고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매출을 분석해서 시장의 크기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제대로 적용되면 서로 성장을 급속도로 시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예시가 바이트댄스와 바이두, 바이트댄스와 인스타 및 유튜브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과 인공지능은 기존의 콘텐츠 기업을 더 발전시키고 편리하게 바꾸었고 OTT 서비스 또한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시대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자 가격 콘텐츠의 질 확보, 확장 등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는 내가 생각하고 학습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편견이라는 편향된 주장으로 이런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데 특히 제조 유통, 소상공인을 시도할 때 많이 생기는 실수입니다. 비슷한 경쟁사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다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유통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비슷한 업종이 옆 건물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같은 환경으로 구성하면 되겠지 않은 실수가 가장 큰 예시입니다. 한 예로 피부에 정말 좋은 화장품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롤러를 이용해 피부에 바르는 방식의 용기를 만들었는데 제품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케팅 회사를 통해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은 바르기보단 뿌리는 방법으로 고객의 니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인데 이러한 용기, 방식 하나, 유통의 방식에 따라 제품이 성공할 수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국내 성공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확장 시 문화와 지역, 국가 정책 생태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높은 성공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성공한 스타트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현지화 문화나 규제 및 생태계 체크를 하지 않아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추고도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게임, 앱 서비스, 웹 서비스 등이 쉽지 않은데요. 장르 분야, 타국에 맞지 않은 UI 등 이러한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대부분 포지셔닝 전략 실패가 대부분인 원인을 차지하지만 시장조사, 연구개발 모든 것이 완벽해도 현지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규제, 현지의 인적 자원 등의 환경을 예측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조사 이외에 정책, 규제,
현지인의 특성 등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편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판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이어, 제휴업체, 파트너 등의 평판도 최대한 알아보고 다양하게 만나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창업의 시작은 꼭 창업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창직형 창업의 방법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수단과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이를 개인이 활용하면서 탄생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네이밍이자 새로운 직업이 되기도 하는데,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을 하는 것이 바로 창직형 창업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촬영이라는 기술, 장비,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경제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직업 등재로 인정받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또한 만화가에서 웹툰으로, 드라마 작가에서 웹드라마 작가로 다양한 경제 창출 수단들이 진화되어 갑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 창업했으며 성공 후에는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성을 기술과 콘텐츠, 수단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창업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창출되는 순간 당신도 이제 창업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컨설팅에 관한 편견입니다. 컨설팅이 정답이다, 아니다, 양면성을 지닌 질문인데요. 컨설턴트에게 공감이 조금이라도 가거나 컨설턴트가 워낙 성공 사례가 많다면 컨설팅이 정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와, 또 반대로 나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컨설팅의 정보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두 경우 모두 옳지 못합니다.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서 다양한 컨설턴트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무료 컨설팅 사업도 많고 매칭 사업을 운영해주고 있으니 그 부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더 다양한 컨설턴트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해야 할 것이고, 전략 제시를 해주지 않는 컨설팅은 좋지 않은 컨설팅임을 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편견은 우리나라 정책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초기 창업을 위해 우리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성공한 기업들이 모두 지원 정책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의 투자 트렌드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대표자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죠. 한 예로 카이스트가 트렌드를 따라 실패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재도전,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재도전을 많이 지향해주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창업의 최종적인 성공은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을 통해 극복해 나아가는 관철이 뛰어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 사업이 많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의존도를 너무 높이기보다는 선정되면 활용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에 관한 흔한 편견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편견을 깨부수는 것 외에도 창업 트렌드를 느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자분들은 매년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나 테크 박람회 참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 금융사에서 매년 창업 지원을 하는 교육, 컨설팅, IR 대회 등을 개최하오니 정부 지원 사업 외에도 참여를 통해서 학습자분들 모두 성공적인 창업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